자, 두 번째로 만나볼 집은 독특한 외형으로 소문난 집이랍니다. 그림 한번 그려볼까, 서영아? 일차리도 집 한번 그려볼까? 이찬아. 어떤 그림 그릴 거야? 아이들이 예술 혼을 불태우고 있는 중이군요. 와, 진짜 장난 아니네. 첫째 딸 서영이는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안방과 화장실, 주방 등이 써 있는 걸 보니 집인가 본데요. 모양이 독특합니다. 우리 집 소개해볼까? 동그란 집을 소개합니다. 상상이 아닌 그림 속 집처럼 정말 둥근 모양을 갖고 있을까요? 사실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옹작새 꼬리처럼 둥근 모양의 지붕과 마당, 그리고 하늘을 품은 둥근 처마까지. 어떻게 이런 독특한 모양이 탄생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동그란 집에 살고 있는 정한욱, 손정숙입니다. 건축공학과를 나왔고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휴게소 공사 감독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건물이 동그란 형태, 이런 곡선 형태의 상업적인 건물도 많이 짓거든요. 그런데 단독주택은 동그란 집이 왜 없냐, 이거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시도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호기심과 도전 정신으로 지어진 둥근 집. 본격 탐구를 시작해야 하는데 호민 소장님 어디쯤 오셨을까요? 옥상의 호민 소장님 아니죠? 아유, 집 찾는 중이신가 보다. 유독 눈에 띄네요. 아, 야, 저 지붕 봐라. 야, 저 집이 하나가 정말 신기하게 밖은 쫙 곡선으로 돼 있네요. 아주 정말 이 공작새가 딱 뒤에 꼬리, 부채의 날을 쫙 펼치듯이, 야, 어떻게 저렇게 지붕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죠? 다른 집들도 다 아름다운데 저 집이 또 유독 눈에 띄네요. 신기한 모양에 눈을 떼지 못하는 소장님. 아유, 바라만 보지 마시고 진짜 집 구경하러 빨리 출발해야겠죠. 아, 이 집이구나. 야, 이게 집인가? 이 집 맞죠? 야, 근데 정말 특이하네요. 이 밖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게 원형인데는, 주택으로선 참 보기가 드문데, 야, 오늘 집 참 특이하네요. 청고 벽돌로 쌓아올린 원형 건물이 마치 성곽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웅장해 보입니다. 이 밖에서 보기에는 좀 기념비 같아요. 이렇게 원형을 쓰면 상당히 기념비스럽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데, 야, 사람들은 안에 어떻게 살고 있을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 원형이 참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계시지? 돌담길의 안내를 받으며 따라가자 마당이 등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 집 주인 선생님들이신 거죠? 네. 야, 와, 밖에서 볼 때는 또 완전히 안은 또 다르네요.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집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독특해서, 그랬어요. 그리고 창문도 별로 없고 해갖고 네. 뭔가 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네. 야, 이렇게 정말 품에 안고 있는 마치 어머니 같다고 해야 될까? 이 정원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네. 훌륭한 집이네요. 감사합니다. 야, 근데 막상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이거 말발굽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다르지 않으세요? 여기서 활동하시고 하면? 아내분 표정이 묘하신데요? 그걸 아직 잘 모르겠는데. 솔직하시네요. 사뭇 덥네요. 이런 집 처음이시죠? 다른 집에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제가 사뭇 당황스러운데요. 보통 이럴 때는 뭐 없더라도 만들어내시는데 없구나.
저희 와이프가 원래 집 짓는 거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좀 반대를 했어요. 아, 왜 반대하셨어요? 아파트 살다가 네. 주택으로 오는 게 좀 여자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좀 두려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집을 지으셨는데 뭐 이렇게 훌륭하게 질지를 몰랐고요, 사실은. 아, 몰랐고. 그냥 초가상가처럼 질 줄 알았고 아,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아, 반대를. 그것도 근데 아니에요. 순간순간 근데 지금 기억 못하지만 지금 순간순간 그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 사실 오늘 같은 날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거치면서 여기 무지개가 딱 떠요. 아, 그러니까요. 그럼 그거를 여기에 태물 앉아서 딱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울까. 짓길 잘했다 아이가 이러면 그때만 그래. 아, 근데 기억을 못 하신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게 자주 있는 일이라서. 아,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네, 맨날 밥 기억을. 먹으면 지겹잖아요. 아, 지겹다. 네, 그래서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 또 있잖아. 그때 밤에 보면 저기 초승달 아, 초승달이 초승달이 딱 떴을 때 아. 요 지붕하고 딱 초승달이 맨날 뜨나? 아, 맨날 안 뜨긴 하죠. 살짝. 하여튼 그런 순간순간을 볼 때 사투리까지 아주 아. 직설적이시긴 하네요. 네, 아주 독특한 유머 감각이 있는 아내입니다. 마당은 폐쇄적인 입구와 달리 열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야, 정말 하늘이 정말 완전히 동그랗네요. 네네. 제가 이 집을 잘 지었다고 생각한 게 네. 우리 애들이 맨발로 잔디를 막 밟고 뛰어다니고 할 때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겠다. 나무를 심었으면 보기만 했을 것 같고, 네, 잔디를 심었으면 관리하시느라 지쳐 쓰러졌을 거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이제 활용도가 올라가고, 네. 정말 뭐 바베큐를 하시던 아이들이 와서 놀던, 야, 그런 면에서 아주 활용도가 좋은데, 이 트렌치도 네. 훌륭하게 만드셨네요. 이거 정말 고민 많이 하셨죠? 고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걸 다 채우면 또 이 자갈 가격도 엄청나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 콩자갈이 사실은 옛날만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들어보니까 이 안에는 지금 물기가 있는데, 이렇게 콩자갈로 채워놓으니까 아주 미관도 수려하고, 네. 거기다가 이렇게 또 쫙 연결한 게,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기하학은 인간의 언어다, 건축의 언어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야, 정말 원과 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거를 하신 게 아닌가. 돌과 잔디로 구성된 마당은 맨발로 땅을 밟는 즐거움과 오감을 발달시키는 신나는 놀이터랍니다. 그리고 이 집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밖에서 보니까, 야, 밖에 외형도 독특한데, 이 가벽이,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아, 요 사이 공간이 있구나. 네, 들어오세요. 아, 적당히 이렇게 창문도 가려주고. 이야.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정말 집이 이렇게 옷을 하나 더 입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우리가 옷을 이렇게 입을수록 그 사이 공간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 또 하나의 사이 공간이 있으니까 좀 안정적이고 네. 또 실용적이고. 네, 시선은 적당히 차단하고 바람 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집에 담은 좀 이게 굉장히 그 네. 개방적으로 해놓으시고 네. 하나씩 이제 옷을 입어가면서 네. 속살은 정말 안에 감춰져 있는. 네. 이게 바로 선생님 댁이군요. 네. 아니 근데 두 분이 너무 이렇게 벽 사이로 여보. 갈라져 계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좀 이렇게 둬야 돼, 거리. 옷을 사이에 두고 굳이 안팎으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요? 네. 너무 이렇게 안쓰럽다. 친구 같은 부부. 자, 집안 내부는 어떨까요? 연면적 약 43평의 단층으로 지어진 둥근 집은 중정과 테라스, 거실과 주방, 그리고 3개의 방이 있습니다. 와. 확실히 이게 지붕이 원형이니까 하늘이 정말 이 집의 중심을 가득 채워주는데요. 내부 공간 역시 곡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는데요. 곡선이 주는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 통창 역시 곡선 모양으로 특수 제작을 했습니다. 이 석가래의 방향도 다 중심을 향하고 있고 네. 또 심지어 이 데크도 네. 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조각 맞습니다. 부채꼴로 만들어가지고 붙이셨는데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시공할 때 현장에 와보니까
저 중앙에 구조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구조물이. 네, 나무로 가설로 만든 건데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 기준점이다. 이 점에서 네. 다 시작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둥근 모양을 만들기 위해 마당의 정중앙에 기준점을 두어 시공을 했다는데요. 경량목 구조로 설계된 둥근 집은 직사각형의 목재들을 일일이 깎고 붙이며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시공 과정이 까다로운 만큼 공사 비용 역시 30-40% 이상이 더 지출이 됐는데요. 하지만 직선에서 느낄 수 없는 부드러움과 따스함, 그리고 여유로움을 얻었습니다. 직선이 아닌 이제 곡선의 복도에 있다 보면 아니 우리 뭐 어른들이야 문제 없겠지만 아이들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우리 아기가 네. 처음에 걸음마 할 때 이게 직선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 많이 부딪혔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치. 뛰어다녀요. 뛰어다니니까 아기가 개주로 하듯이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나중에 이게 스피드 스케이트 네. 같은 거 보면 네네네. 그렇지 않나요? 개주하듯이 이렇게 뛰더라고요. 정말 이게 굉장히 익숙하게 한 방향으로 돌기가 정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스케이트장 같네요. 빙상 국가대표 기대해봐도 될까요? 무엇보다 이 곡선 구조 덕분에 마당과 거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감시를 하기 위해서 네. 원래 유럽에서 네. 그 중앙에 네. 감시탑을 놓고 이렇게 네. 공간을 둘러가지고 이 감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쭉 둘러볼 수 있게 만드는 게 페놉티콘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네. 중심에 이 관제탑을 없애면 이게 굉장히 좋은 소통의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보기에는 지금 이 부엌에서 이게 모든 게 한눈에 이렇게 쫙 보인다는 게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보는 그런 감시의 구조가 아니라 소통의 구조가 된다는 게 참 너무 멋들어진 생각 같아요. 집을 짓고 난 후 가족관계 역시 좋아졌다는데요. 어디서든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라죠. 방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딸 서영의 방입니다. 화이트와 핑크의 만남, 공주님 방답습니다. 저는 밖에서 봤을 때 이게 원형의 방을 어떻게 일단 네. 만드셨을까 상당히 궁금했었거든요. 여기 참 침대 공간이 참 특이하네요. 지금 여기가 다락 하부 공간이에요. 다락 하부 공간은 보통 우리가 단순 창고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아니 뭐 이거를 좀 아지트를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해가지고 아지트. 네. 애들 아지트를 좋아하니까. 건축 이론가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이 숨고 싶은 공간, 네. 아이들이 몸을 숨기는 구석 공간이 네. 집의 씨앗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 집은 너무 크잖아요. 네. 그랬을 때 책상 밑에도 숨고 뭐 숨바꼭질하는 그런 공간들이 네. 집의 씨앗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공간이 딱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첫째 따님한테는 네. 아마 네. 여기가 자기 집일 수도 있어요. 네, 집 공간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집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보다는 큰 세상이 되는 거죠. 자신의 세상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키우며 아이는 꿈의 씨앗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딸의 방 옆으로 난 이 가파른 계단의 정체는 뭘까요? 여기가 그 두 번째 장소입니다. 와, 되게 가파른 계단이 하나 있네요. 네, 좀 가파르긴 한데 네. 애들이 수직 동선으로 쭉 올라가기에는 정말 좋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아, 그렇게요? 아, 미안하다. 손자국 보이시죠? 예, 그런데 여기 애들 밖에서 놀다가 들어와서 탁 올라가면은 저렇게 자연스러운. 똑바로 서서 안 올라가는구나. 근데 어른들은 똑바로 올라갈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다다다다 서로 빨리 올라가려고. 재밌다. 그렇게 가는구나. 근데 원래 이렇게 의도를 하셨던 거예요? 애들은
수평적 공간 이동도 중요하지만 수직적인 동선 이동도 활동도 되게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뭐 그래. 못해서 못하는 거지. 네, 그래서 확실히 정말 단독주택을 지으면서 큰 장점이 네. 바로 이렇게 좀 수직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다락이 또 모든 사람의 또 꿈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아이를 위해서 과감하게 또 네. 양보하셨군요. 네. 역시 두 발이 아닌 네 발로 오르네요. 귀여운 소녀들만의 아지트 부럽습니다. 요거 해보자. 따라봐봐. 내가 보기에는 제일 더러워진 데가 서해방 좀 많이 더러워진 것 같아. 애들 놀러 와가지고 놀다가 그리고 계단에 애들이 막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래서 그 부분 좀 더러워진 것 같고. 현관에 좀 더러운 것 같은데. 현관 맞지? 현관하고. 손때 묻은 곳을 직접 페인트칠 할 생각인데 간만에 부부 호흡을 맞춰봅니다. 계단이 제일 심해. 내가 이거 한번 문제 해볼게. 이게 되는 거 모르겠다. 집을 짓고 난 후 사실 부부간의 거리도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이 손자가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들지? 나는 오히려 이게 되게 기분 좋아. 애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재밌게 많이 올라갔다는 반증이잖아. 직접 집을 가꾸며 함께 공유하는 일들이 늘어났는데요. 직사각형의 아파트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행복이랍니다. 동그란 모양이 주는 부드러움과 유연함 이런 부분들이 순탄치 않은 삶에서 좀 자연스럽게 이겨가고 또 부드러움이 또 강함을 이길 수 있고 이런 강함을 또 받아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옵니다. 하는 거. 진짜 왔나? 그래서 왔나? 안녕하세요. 씨. 이거는 우리 집이 그래 좋나? 와, 이거 휴가도 올라고. 군대 동기들이 캠핑을 왔다는데요. 집을 짓고 난 후 손님 방문도 부쩍 늘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초대 한 번 못했던 친구들을 자주 볼 수 있어 즐겁습니다. 뒷줄에 잘 되나?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집 몇 번 왔지? 네 번째야 이거. 우리 집 그래 좋나? 아니 맨날 아파트에만 살아봐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애들도 뛰어놀고 얼마나 좋노. 친구들에겐 참 부러움의 대상이죠. 1년에 4번 이상 오니까 올해 더 많이 오겠죠. 계속 오신다. 네, 뒷줄에 뭐. 언제나 환영한다. 나는. 그래. 저 쫄다구 아닙니까? 둥근 집은 이렇게 소중한 인연의 끈을 이어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또 초심. 그렇지. 그래. 살다 보면 그렇지, 맞지. 무뎌지지. 그런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은 아파트 생활하다가 여기 오면 되게 참 이게 막 뚫려 있고 마음도 뻥 뚫리고 또 이렇게 또 물론 친구 봐서 좋지만은 그것도 애들도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도 그렇지만 친구들이 왔다 가면서 어. 힐링하고 간다 이런 말 들을 때 힐링하고 간다. 힐링하고 간다. 와, 그 말 들을 때는 그래, 좀 맞다. 기분 좋더라고. 다음 주도 놀러 온다 하고 휴가 때도 온다고 했는데 자주 놀러 와도 될까요? 그럼요. 치우고 가신다는. 그런다면. 네네. 우리가 설거지 잘해요. 그러니까요. 항상 놀러 오세요, 두 분이서. 맞습니다. 네. 이제 둥근 집의 하이라이트가 남았습니다. 어떤 공간일까요? 와, 2층에 테라스가 있네요. 네. 아. 같이 다락이 답답할 수 있는데 네. 또 금방 나와서 바람 쐴 수 있고. 야, 진짜 아늑하다. 야, 정말 이 지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여기 계셨던 네. 이 작업자들, 네. 단장님들, 네. 그리고 이 징크 사장님. 네. 정말 우리가 박수 한번. 네. 정말 장인입니다, 장인.
아니, 정말요. 이걸 보면요, 이 선이 약간 삐뚤삐뚤하잖아요. 네. 이게 현장에서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이게 하나하나 곡선이 네. 보면에서 그린 대로 완전히 똑같이 될 수는 없거든요. 현장에서 네. 좀 오차가 있는데 네. 그 오차를 다 흡수를 하면서 이제 이걸 만들다 보면은 네. 이게 손이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걸 하신 사장님은 정말 이거는 노력과 정성과 그런 게 없으면은 할 수 없는 작업인데, 아, 너무 그래도 시공이 참 잘 됐네요. 장인 정신으로 만든 지붕뿐 아니라 바닥 역시 배수를 고려해 건식으로 제작됐습니다. 근데 이 바닥을 네. 보니까 네. 야, 이게 정말 건식 공법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페데스탈이라고 불리우는 그 네. 기초가 이렇게 네 군데를 네. 잡고 가운데 소위 이제 좀 네. 타일을 놓은 건데, 네. 아, 저도 처음에 이거를 쓰기 전에는 어떤 걱정을 했냐면은 사람이 다니면 이렇게 덜컹덜컹 할 아, 거라는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럴까봐 그랬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페데스탈은 타일을 떠받치는 지지대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해 배수 문제를 해결하는 공법인데요. 보수도 간편해 장점이 많답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 댁은 하나의 큰 그릇인 것 같아요. 네. 가운데를 비운 그릇. 그릇은 비워 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뭐든 채울 수 있으니까. 네. 사랑으로 채울 수도 있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화목, 네. 또 가족, 우정. 게스트들. 많은 걸로 채울 수가 있잖아요. 아, 이 선생님 댁은 참 그 균형을 잘 찾은 집이 아닌가. 만일 어떤 가족이 뭐 저를 포함해서 이런 집에서 살고 계속 오랫동안 살았다면 좀 다른 가정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때론 나리선 직선보다 부드러운 곡선이 필요할 때가 있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집. 우리가 지금 원하는 집이 아닐까요?